자, 혁신위원장의 그 젊은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셨죠, 교수님? 네,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는데, 그래서 뭐 엊그저께 새누리당의 쇄신위원회 할 때도 제가 조금 목소리를 좀 높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누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닌데,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를 얘기한 거예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새누리당이, 이준석, 이순적 혁신위원장을 시킨 것에 대해서 정말 새누리당이 혁신을 하려는 생각이구나라고 생각할까요? 또는 29살이에요. 그러니까 20대를 위원장으로 했으니까 정말 2030 세대의 지지를 이걸 통해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어떤 이벤트 또는 깜짝 쇼 같은 건데, 누구도 예상하지 네. 못했던 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멀어져 가는 민심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어려움, 사태를 만만히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이게 과연 쇼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순석 씨에 대한 평가인데, 제가 이제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네. 1년에 한 번씩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공개 수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이제 여권 지도자로서 이준석 씨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큰 300명 들어가는 강당이 꽉 차고 그냥 성황이었는데, 이제 왜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날까? 젊은이들 사이에 또 혹은 또 사회적 관심사가 이준석에게 몰릴까를 생각해 봤는데, 물론 그분이 갖는 개인적인 그런 이력이나 스펙이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보수 정당과 보수 세력 내에서 색다른 어떤 소통의 태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양반이 반대되는 사람들하고 격의 없이 이렇게 토론하고 자기 얘기를 솔직히 이제 표현하는 능력이 여타의 다른 보수 세력 내에서 인사들에 비해서 좀 돋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고. 똑똑하고 말을 굉장히 잘하죠. 네. 근데 잘한다는 것뿐만 아니고. 내용도 있습니다, 좀. 내용과 어떤 소통의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집권 세력이 결여하고 있는 대목을 이준석이라는 어떤 인물이 잘 보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이준석의 어떤 덕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새누리당이 잘 받아서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들이 이제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 씨가 문재인 후보를 아주 이렇게 조롱하는 뭔가 그림을 네. 리트윗을 했다가 굉장히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장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문재인 후보가 있는 곳에 가서 2시간을 기다렸다가 만나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문재인 후보도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고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네. 이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준석이라는 것의 이미지는 이제 그런 점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펙이라든지 말 잘하고 똑똑한다라는 것도 그지만 예의 바른 젊은이이고 또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보수 인사로서의 어떤 코드가 이준석에게 있지 않느냐. 예. 바로 그것이 현재 지금 새누리당이 결여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좀 이준석 씨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년등과 남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소년등과. 너무 빠르면 안 된다. 네, 너무 빠르면은요. 아주 이 사회적인 견제라든가 압박을 받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들한테 참 대표적인 그런 아주 발랄하고 자기 의견을 기탄 없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좋아요. 좋아하는데 그것을 우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1년 4개월 만에 돌아왔을 때 그러면 이준석 씨가 위원장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좀 새누리당이 그럼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런 지금 상태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허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아마도 짐작하는 그런 허사일 것이다. 이번에 혁신위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쓰질 못할
못하고 이 사람을 결국은 사장시키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끼는 마음에서도 이게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잘못해놓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5, 60대 또는 40, 50대 이후에 기성세대가 잘못해놓은 걸 갖다가 지금 20대의 젊은 친구한테 말하자면 뒤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전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저 새누리당 당원은 아니지만 참 이런 무책임한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도 젊은 사람한테 이게 결국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진짜 여당 측에서는 이준석 혁신위원장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고 네. 야당 측에서 아까 박지원 의원도 굉장히 선택 잘한 거다 새누리당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평가. 참 희한한 이번에 희한한 여러 가지 평론들을 내가 지금 네. 희한한 지금 상황을 많이 지금 아니,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신도 있고 뭐 그 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야당에서는 굉장히 좋아해요. 잘한 거다 새누리당이. 이준석 혁신위원장 뛰어나.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저는 학교 선생 입장에서 네, 예의 바른 보수 청년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명백히 있고요. 네. 그 교육 나눔 봉사활동 조직을 이끌면서 지금 NGO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건 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적어도 보수 세력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바의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홍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염려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본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 얘기 다 받아들이지 말라. 잘못하면 이제 스포일 된다. 그래서 방송에도 자주 나오지 말라. 난 그렇게 충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생각에 그래요. 야당이 여당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몇 안 되거든요. 야당에 도움이 되니까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죠. 한수 위에서? 아니, 뭐 아닌.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로 한수 위에서 자꾸 생각하고 계산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네. 자.